손님, 여기 차들 가격 보이세요? 이런 차등은 티코 타고 다니시는 할머니 같은 분들이 살 수 있는 차가 아닙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군. 자니 큰 실수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앞쪽으로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침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나는 오래된 티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덜컹 캑. 한 번에 안 걸리는 시동 소리가 이제는 정겹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잘 버틴다 얘. 나는 대시보드를 한번 토닥였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너도 오래 버텼지. 그치.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들어섰을 때 양쪽으로 반짝거리는 큰 차들이 슥슥 스쳐 지나갔습니다. 검은 세단, 흰 SUV, 최신 전기차까지 전부들 번쩍이는 얼굴을 하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지요. 그 가운데 작은 티코 하나 끼어 달리는 모습은 어쩌면 좀 우스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겉보기와 속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걸. 그래, 오늘은 그냥 손님이다. 회장님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니고 나이든 아줌마 하나 중고차 같은 티코 끌고 외제차 보러 온 날. 나는 스스로를 그렇게 낮추며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외제차 대리점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창은 새 것처럼 반짝이고 간판은 위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입구 앞엔 새로 출고된 듯 반짝이는 차들이 줄 세워져 있었습니다. 햇빛이 차창에 부딪혀 눈이 살짝 부셔왔습니다. 어휴, 번쩍거리는 거 보게. 나지막이 혼잣말을 하며 나는 티코를 구석 자리에 조심스레 세웠습니다. 백미러 너머로 대리점 안쪽에서 직원 몇 명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누군가 내 차를 한번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려 뭔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웃음소리. 벌써부터 시끄럽네. 뭐 상관없지. 나야 그냥 차 보러 온 거니까. 나는 일부러 못 들은 척 가방을 챙기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티코 문짝은 오래된 만큼 묵직하게 철컥 소리를 냈습니다. 운전석 문을 닫고 몸을 곧게 펴니 허리가 한번 뻐근하게 당겼습니다. 에이, 아직 멀었어. 꼬부랑 할머니 소리는 듣기 싫다. 나는 허리를 쭉 펴고 어깨도 한번 돌렸습니다. 대리점 앞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안쪽에선 환한 조명이 내 얼굴과 옷차림을 훑쳤습니다. 나는 최대한 평범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값비싼 건 아니지만 깔끔하게 다린 바지와 단색 코트. 굳이 티 낼 필요도 신분을 숨길 필요도 없지만 오늘은 그냥 보통 사람으로 있고 싶었거든요. 평생 남을 챙기고 회사를 챙기고 직원들 챙기느라. 정작 나는 나를 위해 이렇게 차 한번 보러 오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더 설렜습니다. 나도 한 번쯤 제대로 된 차를 골라볼 수 있는 날이니까요. 안에 들어서자 가죽 냄새와 새 차 특유의 냄새가 섞여 코를 간지렸습니다. 유리 너머로 보이던 직원들이 슬슬 흩어져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중 한 남자 직원이 마지못해 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내 얼굴, 내 나이, 내 코트, 그리고 유리 너머에 세워둔 티코까지. 그의 눈동자가 아주 짧게 비웃듯 흔들리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니. 어떤 일로 오셨어요? 어머니. 그 한 단어에 나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또 시작이네. 어머니라 나도 누군가에겐 회장님이었는데 말이지.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차 좀 보려고요. 제 이름으로 한데 회사 명의로는 이미 여러 대 샀지요. 남자 직원이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아, 예, 그러시구나. 네네. 혹시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오셨어요? 예산. 결국 그 얘기.
일단 돈부터 확인하겠다는 거지. 그래, 내 마음 다 보인다, 임마.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쇼룸 한가운데 전시된 가장 비싼 차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 차도 괜찮아 보이네요.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남자 직원은 잠시 당황한 듯 내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슬며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 저 모델이요? 그건 가격이 상당히 나가는데요. 그의 말투엔 이미 안 맞을 텐데라는 단정이 깔려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도 쉽게 접근 못 하세요. 유지비도 많이 나오고 보험료도 꽤 되고요. 나는 그 말 하나하나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 나이 든 사람은 이런 거 꿈도 꾸지 말라는 거지. 티코 타고 온 사람은 창밖에서 구경만 해야 하고 가슴 어딘가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가 또르르 굴러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돌멩이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였던 무시와 편견들이었겠지요. 나는 일부러 아주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설명만 잘해주시면 선택은 제가 할게요. 남자 직원은 마지못해 차 쪽으로 나를 안내했습니다. 발걸음에서 이미 귀찮음이 묻어났습니다. 이 차는요, 연식도 제일 최신이고 성능도 좋고 옵션도 풀옵션입니다. 입으로는 좋은 말만 잔뜩 쏟아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사시려는 건가요? 아까 티코 타고 오시는 거 봤는데 그가 그렇게 말끝을 흐릴 때 나는 속으로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봤구나, 내 티코. 그래, 그 차 타고 여기까지 온 게 그렇게 웃겨 보였냐? 심호흡을 한번 했습니다. 티코도 차고 이 차도 차지요. 내가 어떤 차를 타든 설명은 똑같이 해줄 수 있겠죠? 내 말에 남자 직원은 씩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물론이죠, 손님. 다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 그 단어가 괜히 거슬렸습니다. 현실을 진짜 모르는 건 너 같은데. 내가 차 실내를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가격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한 대면 웬만한 아파트 전셋값 나옵니다. 그냥 구경만 하고 가셔도 되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구경만 하고 가라. 내가 뭘 어떻게 살지 내가 벌써 정해줬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아니 아저씨. 나는 호칭을 일부러 잠시 꼬아 부르며 웃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그러는데 내가 차를 못 살 것 같아 보여요? 그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다른 직원 둘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우리를 힐끗 보며 웃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야, 티코 타고 왔다니까. 그럼 그렇지. 또 구경 손님이네. 작은 목소리였지만 내 귀엔 또렷이 박혔습니다. 그래, 티코. 오늘 너 때문에 내가 많이 배운다. 가슴속으로 뜨거운 게 올라오려는 순간 나는 일부러 한 번 더 웃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얼마나 현실 모르는지 한번 끝까지 봅시다. 나는 가방 안에 손을 넣어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됐다. 이제 나도 현실 한번 보여주자. 남자 직원은 내가 카카오페이나 대출 계산이라도 하려는 줄 알고 슬쩍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혹시 가족분이랑 상의하시게요? 남편분이랑 같이 오지 그랬어요. 남편. 그 단어에 잠시 가슴이 저렸지만 곧 가라앉혔습니다. 이 사람아, 난 남편이랑 상의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회사랑 세상을 움직이던 사람이었지. 나는 연락처 목록을 훑어 한 이름 위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구매팀장. 그 순간 내 표정이 아주 천천히 바뀌는 걸. 그 남자 직원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 대리점 전체를 뒤흔들 한 통의 연락이 나갈 참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떠 있는 구매팀장 이름을 바라보며 나는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는 것도 아니고 분노로 손이 떨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 묵혀둔 내 본 모습을 꺼낼 때가 됐다는 느낌뿐이었죠. 손님, 고민되시면 그냥. 남자 직원이 말을 잇는 순간 내 엄지손가락이 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2번 울리기도 전에 바로 받는 목소리. 예,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그 짧은 문장이 공기 중에 떨어지는 순간 남자 직원의 표정이 멈춤 상태로 굳어버렸습니다. 나는 입가에 작은 미소를 걸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회사 명의로 주문한 차량 1000대. 전량 지금 이 순간부터 취소하세요. 구매팀장의 숨 들이켜는 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렸습니다. 예, 회장님, 지금 바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뚝. 전화를 끊는 내 손동작이 유난히 천천히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억 속에 깊이 새겨두려는 사람처럼. 남자 직원은 입술이 바짝 말랐는지 혀를 한번 굴리며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회 회장님이라고요? 나는 시선을 그에게 천천히 돌렸습니다. 아까는 어머니라 부르더니 이제야 말이 조금 바뀌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뒤쪽에 있던 껐덕거리며 웃던 직원들도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대리점 안쪽에서 매니저가 뛰어나왔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바닥을 세게 때리며 다가왔습니다. 손님, 방금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는 나를 보자마자 말끝을 삼켰습니다. 나를 알아본 겁니다. 회사 행사에서 몇 번 마주쳤던 적이 있었거든요. 회 회장님. 매니저의 격한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직원들은 동시에 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얼굴은 분노, 어떤 얼굴은 공포, 그리고 어떤 얼굴은 제발 아니기를 바라는 기도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조금이라도 생각할 여유는 있었을까? 매니저는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남자 직원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읽었습니다. 무시한 것에 대한 당혹, 오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제 무엇을 잃게 될지 모르는 공포. 이런 얼굴들 나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매니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직원들이 실수를 정말 큰 무례. 나는 아주 짧게 되묻고 고개를 옆으로 기울였습니다. 매니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난 여기 차를 보러 왔어요. 구경만 하라고 비웃으라고 온 게 아니라. 남자 직원이 그제서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주 짧게 중얼거렸죠. 이제야 진짜 내 얼굴이 보이네. 쇼룸 안은 숨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손님들조차 이 분위기에 눌려 말을 잃은 상태였죠. 하지만 나는 오히려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내가 우위에 서 있는 분위기를 느꼈으니까요. 직원 교육 잘하세요.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 대 사람 그 기본을 잃으면 결국 이렇게 무너져요. 매니저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남자 직원은 손가락 끝이 보일 만큼 꽉 쥐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나는 그제야 시선을 거두고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됐어.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작은 부분만 드러냈는지. 이 정도는 그냥 경고에 가깝다는 걸.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으니까요. 나는 가방을 닫고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차 취소 건은 그대로 진행하세요. 그리고 이 대리점과의 모든 거래도 오늘부로 중단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걸음을 옮기는데 대리점 전체가 툭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세계가 갑자기 무너진 거죠.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볼 일이 하나 남았지. 이 대리점 아예 통째로 사버릴 시간이다. 대리점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한번 훅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까까지 내 안에서 부글거리던 감정이 바람에 실려 잠시 가라앉는 듯 했죠. 티코가 서 있는 자리까지 천천히 걸어가며 나는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었거든요. 천대 취소 그들에겐 시작일 뿐이지. 정작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티코 문을 열자 낡은 도어 고무가 살짝 찍하고 울었습니다. 오래된 차 특유의 차가운 가죽 촉감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괜히 그 느낌이 묘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 오래 버텼지. 나는 운전석에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자 덜컹하고 깊게 울리는 엔진 소리가 오히려 든든하게 들렸습니다. 주머니에서 다시 휴대폰을 꺼내 이번엔 다른 이름을 찾았습니다. 부동산 담당 전무. 오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였죠. 전화 연결음이 2번 울리고 바로 들린 목소리. 예, 회장님. 말씀하시죠. 나는 차 안에서 목소리를 낮춰 조용히 말했다. 지금 내가 있는 곳, 이 대리점 건물 말이야.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살 수 있지? 전무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하며 이미 익숙한 요청이었겠죠. 당장 매입팀 투입하겠습니다. 매물로 나온 적은 없지만 가격만 맞으면 협상 가능합니다. 나는 창밖으로 대리점 건물을 쳐다보았습니다. 번쩍이는 유리 외벽, 방금 전까지 나를 깔보던 직원들이 뛰어다니는 모습, 그 모든 것이 마치 한 장의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좋아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요. 네,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회장님. 뚝. 전화가 끊기자 내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이제 이 건물은 내 것이 되는 거다. 티코를 출발시키기 전 나는 백미러로 쇼룸 안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남자 직원이 멍하니 서 있었고 매니저는 전화를 붙잡고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 이제 내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모를까? 아니, 알겠지. 예감이라는 건 사람 얼굴에 드러나는 법이니까. 나는 천천히 티코를 움직여 대리점 앞 도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호 대기 중 아까 남자 직원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티코 타고 오시는 분들이 탈 차가 아닙니다. 그 말은 참 단순했지만 그 뒤에 숨은 뜻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죠. 당신은 이 차를 못 살 사람이다. 당신은 가난하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겉모습 하나로, 티코 하나로 나라는 인간 전체를 판단했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 내가 보여줄 건 딱 그거다. 겉만 보고 판단한 사람들은 결국 얼마나 큰 걸 놓치는지. 신호가 바뀌고 티코가 다시 덜컹거리며 출발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스치는 풍경들이 평소보다 훨씬 선명해 보였습니다. 왜냐고요? 끝내야 할 일, 시작해야 할 일이 동시에 생겼으니까. 내 휴대폰이 잠시 진동했습니다. 문자 한 통. 회장님, 취소 처리 완료됐습니다. 본사와의 정산 문제로 대리점 쪽이 난리가 난 듯합니다. 나는 짧은 숨을 내쉬며 문자를 읽었습니다. 난리가 나겠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티코 핸들 위에 올린 손가락이
저절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조금 후 근처 카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는 천천히 내려 걸음을 옮겼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마무리 계획을 정리하려는 참이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부동산 전무였습니다. 회장님, 잠시만 보시죠. 대리점 건물주가 매매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의향? 생각보다 일이 너무 빨리 흘러갔습니다. 본사 쪽에 취소 소식이 퍼져서인지 부담이 큰 모양입니다. 적정선에서 가격만 조율되면 바로 협상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는 찻잔을 가볍게 잡고 입가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 안으로 초안부터 받아봐요. 예, 회장님. 오늘 안으로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나는 커피잔을 들고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결국 올 것이 왔네. 저 사람들, 오늘 내가 다시 나타나지 않기만 바랄 텐데. 하지만 이미 결정돼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그 대리점에 갈 겁니다. 단순한 손님으로가 아니라 그 건물의 새 주인으로. 하루의 계획이 단단히 세워진 순간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그들이 내게 줬던 조롱, 티코를 비웃던 시선, 나이를 판단하던 말투,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내 결정을 더 단단하게 해주는 연료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숨을 깊이 들이쉬고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좋아. 이제 다음 단계로 가자. 이제 진짜 내가 나일 수 있는 시간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티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어제 밤부터 어떤 감정이 계속 가슴 안을 돌고 있었죠. 분노도 아니고 흥분도 아니고 그저 오래 묵은 먼지를 털어내는 듯한 묘한 해방감이었습니다. 시동을 걸자 덜컹 캑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대시보드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오늘도 힘내보자, 예. 전날 저녁 부동산 전무에게서 온 보고서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대리점 건물주가 생각보다 빠르게 매매 의사를 밝혔고 가격 협상 역시 어려울 것이 없다는 내용이었죠. 이렇게까지 일이 술술 풀릴 줄은 몰랐네. 아무래도 그들도 느꼈겠지. 이제 나를 함부로 대했다가는 어떤 결과가 오는지. 전날 밤 나는 잠에 들기 전 유난히 오래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이 대리점이었을까? 왜 이 순간이었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평생 누굴 위해 일해온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선택한 일 같았거든요. 도로로 들어서자 아침 햇빛이 차창에 부딪혀 반짝였습니다. 나는 시내 중심으로 향했고 그 길 끝에 어제 그 대리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오늘은 손님으로 가는 게 아니다. 새로운 주인이 찾아가는 거다. 그 생각에 내 속에서 묘한 긴장과 묘한 즐거움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대리점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일로 분위기가 뒤집힌 모양이었죠. 티코를 천천히 대리점 앞에 세우자 안쪽 직원 몇몇이 슬쩍 나를 보았습니다. 순간 그들의 표정에 스치는 경직됨. 그래, 인식이 바뀌었구나. 어제만 해도 조롱이었는데 오늘은 두려움이네. 차에서 내리는데 어제 나를 무시했던 남자 직원이 쇼윈도 너머에서 나를 발견하는 순간 그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리점 문이 자동으로 열리자 안쪽 공기가 어제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직원 몇 명은 나를 보자마자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회장님, 어제 일은 정말... 그들이 말하기도 전에 내 뒤에서 누군가 뛰어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니저였습니다. 회장님,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어제의 일 때문에, 어제의 일 때문이죠. 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오늘 온 거니까. 모두의 표정이 동시에 딱딱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을 삼키고, 어떤 사람은 눈을 피하고, 어떤 사람은 떨리는 손을 감추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는 쇼룸 중간으로 걸어갔습니다. 어제 봤던 그 비싼 차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차체가 마치 어제의 조롱을 기억하라는 듯 내게 빛을 반사하고 있었죠. 차 앞에 서서 나는 한 번 손바닥으로 천천히 차체를 쓸었습니다. 매끈한 표면, 냉기 같은 촉감. 하지만 그 아래엔 어제보다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어제 나를 무시했던 그 남자 직원이 용기 내듯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을 끝까지 들여다보았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시선이 흔들렸고 어제와 달리 그의 어깨는 잔뜩 움츠려져 있었습니다. 왜 사과하죠? 조용히 묻자 그는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어제 제가 차 타고 오시는 걸 보고, 차를 보고 사람을 판단했으니까? 내 말에 그는 고개를 가만히 숙였습니다. 네, 제 잘못입니다. 나는 아주 잠시 눈을 감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래, 이렇게까지 무릎을 꿇게 하려온 건 아니지. 저 사람도 결국 하루하루 먹고 사는 직장인일 뿐인데 나는 스스로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정리할 건 정리해야 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다시 왔는지 알아요? 내가 묻자 쇼룸 안의 모든 시선이 동시에 내게 꽂혔습니다. 남자 직원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과를 받아주시려고.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사과하라고 온 거 아닙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떨렸습니다. 매니저의 손이 움찔하더니 허리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나는 아주 천천히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건물 내가 곧 인수합니다. 순간 쇼룸 전체의 공기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남자 직원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멍하니 나를 보았습니다. 매니저는 숨을 들이마시다 말고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입술을 떨고 누군가는 허리가 휘청했으며 누군가는 아예 손에 든 태블릿을 떨어뜨렸습니다. 나는 표정을 바꾸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건물의 모든 결정권은 내 손 안에 들어올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대리점은 마치 꺼져버린 라디오처럼 완벽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한참 뒤 매니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정말입니까, 회장님?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오늘 중으로 계약 초안받습니다. 당장이라도 바꾸고 싶은 게 많아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나를 가장 비웃던 남자 직원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고객에게 어떤 표정을 지을지 오늘 확실히 배웠길 바랍니다. 그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가에 뜨거운 물기가 맺히는 걸 억누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그대로 돌아서며 대리점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티코 문을 열고 몸을 숙이는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큰 것이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서야 끝이 보이네. 그리고 새로운 시작도. 티코 시동을 걸고 이동하려던 찰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부동산 전무였습니다. 회장님, 초안 나왔습니다. 건물주가 방금 사인을 준비하고 싶다고 합니다. 나는 백미러로 대리점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지금 바로 갑시다.
티코는 다시 힘차게 덜컹거리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작은 차 속에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티코든 외제차든 사람 가치는 겉에서 보이는 게 아니지. 오늘 그들이 배운 것도 바로 그거였겠지. 건물 매입 계약서 초안을 확인하고 서명을 마친 뒤 나는 잠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햇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 아래로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이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작은 서명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래, 인생이란 게 그래. 누군가에겐 사소한 결정이 누군가에겐 모든 걸 뒤집는 사건이 되기도 하지. 전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대리점 측은 많이 당황한 상태입니다. 혹시 오늘 직접 방문하시겠습니까? 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등 위로 지난 세월의 자국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언제 이렇게 많은 굴곡이 생겼을까? 평생을 달리며 참으며 버티며 살아온 흔적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마무리는 내가 직접 해야죠. 대리점 앞에 도착한 티코는 오늘따라 더 조용했습니다. 마치 이 낡은 차도 오늘만큼은 조금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서 있는 느낌이었죠. 문을 열고 내리니 안쪽 직원 몇 명이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벌써 눈가가 붉었습니다. 나는 문 바로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래, 이곳도 사람 사는 곳이지. 누군가는 억울하고, 누군가는 두렵고, 누군가는 잘못했지만 또 누군가는 그저 일하다 휘말린 거고.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대리점 안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습니다. 긴장과 두려움이 뒤섞여 숨조차 크게 쉬기 어려운 분위기. 매니저가 허리를 깊게 숙이며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다가 옆에 서 있는 직원들의 얼굴도 하나씩 살폈습니다. 기죽은 얼굴, 속상한 얼굴, 겁먹은 얼굴. 어떤 얼굴은 거의 울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을 보자 문득 오래전 나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평생 일하면서 누군가의 무시 앞에서 얼마나 참고 얼마나 속으로 삼키며 버텼던 날들이 있었는지 그때의 나 또한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제 내가 받은 말투, 내 나이와 옷차림, 차보고 판단했던 시선들. 그건 분명히 잘못이었어요. 내 말에 직원들의 어깨가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몰아붙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요, 사람이란 게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합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든 순간 나는 미소를 아주 천천히 지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바뀌느냐예요. 그 말이 공기 중에 퍼지자 직원들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남자 직원은 눈시울을 붉히며 억눌러 두었던 말을 어렵게 꺼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는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 한켠이 스르륵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저 나이에 저 자리에서 무릎을 굽힐 수 있다는 건 쉬운 게 아니지.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살다 보면 실수해서 배울 때가 많아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직원들의 표정에 조금씩 안도의 그림자가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이 건물을 산다고 해서 당장 누구를 밀어내고 혼내고 그럴 생각은 없어요. 모두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신
앞으로 이곳을 손님을 사람으로 대하는 대리점으로 만들 겁니다. 그 말에 어떤 직원은 울음을 삼키듯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직원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는 매니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도 사람이 사람에게 건넬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 그거 하나만 지켜줘요. 그럼 여긴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매니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다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대리점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어제와 달리 이 공간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소리 지르며 부숴버리는 것보다 이들이 스스로 바로 서도록 만드는 게 더 큰 변화지.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며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앞으로 이곳 잘 부탁해요. 그 말에 직원들은 거의 동시에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바람이 조용히 내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치 오래된 무게 하나가 가볍게 떠나가는 듯한 기분. 티코 문을 열며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도 이만하면 됐다. 이제 남은 건 마무리뿐이겠지. 계약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연락은 생각보다 담담하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등기 절차까지 모두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이제 실질적인 건물주는 회장님이십니다. 전무의 그 한 문장에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가 건물주라. 입 밖으로 나와버린 그 말이 참 낯설면서도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사무실 하나 얻는 것도 버거웠는데 세월이 이렇게 흘렀네. 창밖으로 서 있는 티코를 내려다보며 나는 핸드백을 닫았습니다. 좋아요. 이제 이 건물부터 제대로 사람 냄새 나게 만들죠. 며칠 뒤 나는 건물주 자격으로 다시 대리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직원 교육이 있다는 공지가 먼저 내려간 뒤였죠. 전 직원 참석, 불참 시 불이익. 어쩔 수 없이 모인 얼굴들 속에는 긴장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티코를 대리점 앞에 세우고 내리자 몇몇 직원이 내 차를 힐끔 보고는 바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젠 아무도 티코를 보고 웃지 않았습니다. 그게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조금 씁쓸했습니다. 이제야 보는 거지. 차가 아니라 사람을. 대리점 안쪽 회의실에 자리를 마련해 두었다고 해서 나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 위로 직원들이 줄줄이 앉아 있었고 어제 나를 조롱하던 그 남자 직원도 제일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는 잽싸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방 한가운데에 서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라는 건 때로 가장 강한 말보다 깊게 박히거든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건물의 새 주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여러분과 같은 현장을 오래 지켜본 사람입니다. 직원들이 눈을 들었습니다. 나는 손을 가볍게 모아 쥐었다 폈습니다. 어릴 때요. 내가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그 말에 몇몇 직원의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당시엔 가난한 집 딸, 촌에서 올라온 아가씨. 그게 나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었죠. 그때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너 같은 게 뭘 하겠냐? 차라리 결혼이나 하지 그래. 그 시절 나를 향해 던져졌던 말들. 나는요, 그 말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죽어라 이랬습니다. 내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커졌고 사람들이 나를 회장님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 자리까지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눈빛도 몇 개 보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요, 나를 제일 아프게 했던 건 가난했던 시절도 힘들게 일하던 날들도 아니에요. 모두가 내 입을 주목했습니다. 겉만 보고 나를 함부로 결정짓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남자 직원의 어깨가 또 한 번 움찔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이 내게 했던 행동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나는 그를 탓하듯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건 차를 물건 취급한 것이 아닙니다. 차는 원래 물건이니까요. 몇몇 직원이 의외라는 듯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잘못한 건 사람을 물건 취급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어떤 직원은 눈가를 비볐고 어떤 직원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손님이 어떤 차를 타고 왔든 어떤 옷을 입고 있든 나이가 몇이든 그건 여러분이 함부로 값을 매길 기준이 아닙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보는 그 몇 초짜리 장면 뒤에는 수십 년의 삶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내 목소리 안에도 나도 모르게 감정이 묻어나고 있었거든요. 혹시 여기 부모님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있죠? 여러 명이 동시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요. 지하철에서, 은행에서, 병원에서, 혹시 오늘 나처럼 어디선가 무시당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바닥만 보던 눈들이 천천히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티코를 타고 다니든 지하철을 타고 다니든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나이로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같은 직원이 여러분을 대하게 될 겁니다.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신가요? 회의실이 조용히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아주 작게 났습니다. 남자 직원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 어제 티코 타고 오신 거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 없는 손님이라고 단정해버렸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방금 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게 그냥 손님 무시가 아니었구나. 사람을 무시한 거였네요. 제 부모님 같은 분들을요. 회의실 안공기가 더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걸 느꼈다면 이미 반은 넘어온 겁니다. 나는 손짓으로 그를 안치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여기서 쫓아낼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같이 일해보고 싶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놀란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이 대리점을 단순히 차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나는 이어 말했습니다. 시니어 손님이 오면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조금은 귀 기울여 들어주는 곳, 힘들게 돈 모아 차 한 대 사러 온 사람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을 건네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면 나도 기꺼이 내 이름을 걸고 싶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어제의 나처럼 티코를 타고 오는 손님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제일 먼저 맞이해 줄 사람은 여기 있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참고로 그 티코 타고 오는 손님이 언제 또 회장님일지 모르는 건 덤이고요. 회의실에 조용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티코 문을 여는 순간 나는 손으로 차 지붕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우리 꽤 괜찮은 일 했지? 그래, 이 정도면 복수도 하고 누군가의 내일도 조금은 바꿔놓은 거겠지.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집고 나와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래된 무게 하나가 완전히 내려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대리점 운영 구조가 완전히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은 안정적으로 넘어갔고 직원들 역시 서서히 새로운 분위기에 적응해 가고 있었죠. 나는 일부러 바쁜 시기 한가운데서는 방문하지 않고 조용한 아침 시간을 골라 다시 대리점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어제와는 또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과한 긴장도 없고 억지 웃음도 아니고 어딘지 따뜻한 공기. 직원들이 서로 업무를 도우며 눈을 맞추고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모습. 이전엔 볼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그래, 이런 게 사람이 사는 곳이지. 나는 천천히 내부를 둘러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쇼룸 한가운데에서 남자 직원이 고객에게 차 상태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태도는 처음 내가 봤던 그 비아냥거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 저분이 회장님이십니다. 사람에게 먼저 마음을 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시죠. 고객이 내 쪽을 보며 인사하자 나는 가볍게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그 순간 어제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제 부모님 같은 분들을 제가 무시했던 거네요.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지금 그의 모습이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직원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육도 교육이지만 회장님 말씀에 정말 마음을 크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누가 먼저 잡아주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여러분이 잡아준 겁니다. 매니저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사실 저도 예전에 부모님이 어디선가 무시당한 얘기를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어제는 그걸 잊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눈빛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부끄러움, 반성, 결심, 세 가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기억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매니저는 눈가가 붉어지면서도 입가에는 미세하게 안도하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쇼룸 끝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제 내가 손으로 쓸었던 그 비싼 차 앞에 섰습니다. 반짝이는 차체를 바라보자 마치 내 지난 인생이 천천히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20대엔 돈도 힘도 없었지만 꿈만큼은 컸던 시절, 30대엔 몸이 2개라도 모자랄 만큼 일했고 40대엔 회사를 키우느라 밤을 새우고 50대엔 직원들, 가족, 세상 모두 챙기느라 정작 나는 뒷전이었던 시간들. 그리고 이제 60대를 지나 다시 나를 들여다보는 시점. 인생은 참 길면서도 가끔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 버리네. 나는 그 비싼 차에서 손을 천천히 떼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저 차 사려고 오셨던 거죠? 어디선가 직원 하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그냥 사람 보러 온 겁니다. 직원은 나를 한참 바라보다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본받고 싶은 분이십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난 그저 내가 살면서 받았던 상처를 다른 누군가는 덜 받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에요. 문 쪽으로 걸어가던 중 남자 직원이 급히 달려와 나를 불렀습니다. 회장님, 나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언젠가
회장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물음에 나는 마음 한켠이 찌르르 울렸습니다. 천천히 걸어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물론이죠. 단단하면서도 따뜻하게 말해주었습니다. 남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 그게 첫걸음이에요. 그걸 이미 배웠잖아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앞으로는 티코 타고 오는 손님 보면 제일 먼저 따뜻하게 맞아줘요. 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예. 그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환하게 쏟아졌습니다. 티코는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죠. 나는 문을 열며 차 지붕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우리도 참 오래 버텼다. 그리고 잘 버텼어. 운전석에 앉아 문을 닫는 순간 마음속에서 오래 붙잡고 있던 감정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끝났네. 시동을 걸며 나는 마지막으로 대리점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곳은 누군가 상처받는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 위로받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티코는 낡은 엔진 소리와 함께 천천히 도로 위로 나아갔습니다. 며칠 뒤 대리점 리모델링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매일 찾아가 보지 않았습니다. 조급하게 재촉할 필요도 누군가를 압박하며 감시할 이유도 없었죠. 사람이라는 건 누가 안 본다고 대충 하지 않을 때 진짜 변한 거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전무에게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대리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쇼룸 정리와 인테리어 도움을 나서고 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결국 사람이 바뀌면 공간도 따라 바뀌는 거지. 그날 오후 나는 조용히 대리점을 찾았습니다. 유리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 냄새와 페인트 냄새가 뒤섞여 새로운 공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어제보다 더 활기찬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바닥을 정리하고, 누군가는 새 의자를 배치하고, 누군가는 시니어 고객 안내 문구를 벽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매니저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지만 표정은 무척 밝아 보였습니다. 직원들이요. 자기들끼리 먼저 아이디어 내고 움직이더라고요. 시니어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나는 그 말에 잠시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래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쇼룸 한쪽에 붙은 새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인생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 글자를 바라보자 가슴 한편이 찌르르 따뜻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쇼룸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 직원이 70대 손님에게 새로운 의자 높이를 테스트하는 모습을 보며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고, 또 다른 직원은 차에 탑승할 때 필요한 손잡이 위치를 직접 확인하며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를 조롱했던 남자 직원은 인포메이션 데스크 앞에 서서 한 손님의 질문에 공손하게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네, 천천히 둘러보세요. 어려운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는 손님이 멀어지자 내가 바라보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살짝 고개를 숙이며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배운다는 건 사람에게 가장 큰 변화죠. 그의 눈빛에 어제의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과 싸우며 조금씩 나아가려는 단단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리점은 이제 차만 파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삶을 존중하는 공간이 될 겁니다. 직원들이 주위를 둘러보며 내 말을 새겨들었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 중엔 누군가는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고 할지도 모르고 누군가는 오래 참아온 꿈을 이루려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가볍게 만들어선 안 되는 겁니다. 직원들 표정에 잠시 눈물이 고였다 사라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잠시 후 한 시니어 부부가 대리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해질녘 붉은 빛이 쏟아지는 시간이라 그 모습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아내는 남편의 팔을 살짝 붙들고 걸어왔습니다.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다가가 편안한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편히 앉으세요. 두 분의 속도에 맞춰 설명드릴게요. 그 장면을 보며 나는 오래전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두 분이 작은 시장에서 물건 팔며 힘겹게 살아가던 시절, 어디선가 무시라도 당하면 말없이 손만 꼭 잡고 돌아오던 모습. 그때 누군가 한마디만 따뜻하게 건네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슴이 먹먹해지는 느낌.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직원 교육이 끝나고 하루가 마무리될 무렵 매니저가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하는지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럼 됐어요. 나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사람은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잘못했으면 고치면 되고,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매니저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리점 문을 나서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번지고 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티코는 예전처럼 낡은 모습 그대로 조용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 문을 열며 차 지붕을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그래, 우리 잘 버텼다. 참 잘 왔다. 운전석에 앉아 핸들 위에 손을 올리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살면서 받은 상처가 많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덜 주는 사람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한 삶 아니겠나. 시동을 걸자 티코 엔진이 여느 때처럼 덜컹하고 울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소리가 왠지 더 듬직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가 옆에서 말하는 듯 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마음 편히 가도 돼. 나는 백미러로 대리점 건물을 마지막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선 누군가가 무시당하지 않겠지. 그리고 티코는 부드러운 저녁 공기 속으로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